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되는 거 맞죠? 항상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서, 그쵸? 어서 들어오시고, 예, 상법 개정 종목 타이밍,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쌍둥이 토끼님 어서 오시고, 서마리님, 오니세상님, 반갑습니다. 황금비초님도 어서 오시고, 해바라기 97님도 어서 오시고, 럭키 땡땡님도 어서 오시고, 안젤라님, 그리고 재원식님 오십시오. 오늘 자주 뵙는다고요? 피곤하시겠어요? 아니, 피곤하지 않습니다. 재원숙님을 뵙는데 뭐 제가 피곤한 게 있겠습니까? 허이허이님도 어서 오시고, 안젤라님, 예. 경제찬님도 어서 오시고, 조광숙님도 예,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시장에서 종목을 좀 보다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투자 아이디어들을 계속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우리 보통 진행하는 부분들도 일단 있죠. 그 부분도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보니까 제 이름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 보시면 주식 톡톡톡, 줄인 톡톡톡, 줄인 톡톡톡, 여기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보실 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인데, 이 사이트인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드렸죠. 그쵸? 지금 여름은 뭐야? 여름에는 화장품 중에서 무조건 발라야 하는 화장품, 뭐 있죠? 선크림. 선크림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면 뭐 해야 돼? 지워야 되죠. 클렌징으로. 세수비누로 안 되고, 클렌징 폼. 그래, 그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AI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고 먼저 뭐 시장 안에 이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랩소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다 그렇게 말씀 못, 이게 그렇구나. 나 혼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잘리죠. 그쵸? 잘리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 외에도 그쵸? 여기 줄인 톡톡톡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와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아이디어 많이 얻어 가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여기 옆에다가 올려 드릴 테니까 오셔서 구독도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려 드릴게요. 예, 그러면 오늘 한번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온오프라인 강의를 했어요. 온오프라인 강의를 했는데,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요즘 중국을 보니까 너무 좀 시끄러워, 그쵸?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중국이 너무 많이 시끄러워. 뭐, 시진핑 실각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가, 뭐, 시진핑 실각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짚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짚고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진핑 실각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시진핑 실각되면 어떡하지? 맞죠? 어떻게 시진핑 실각하면? 네, 지금 얘기를 보다 보니까 시진핑 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건강이 안 좋아서 8월에는 은퇴할 것 같다라고 미국에서 뭐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속보 그렇죠? 미국에서 시진핑 실각설이 급속 확산하고 있다. 건강이 안 좋대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실각설이 돌니까 시진핑이 2030까지 고 청사진을 띄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 어떤 데에서는 시진핑 시대가 이미 끝났다. 어떡하지?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괜찮은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어쨌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왜 실각한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요거는 이제 해외 거 그냥 요즘 구글에서는 그냥 번역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사의 주도에 있는
분이 군의 이제 인사권을 뭐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꽂아 넣었던 마오하라고 하는 분하고 허웨이둥이라고 하는 고위 장성들이 잇따라서 퇴출 혹은 조사되고 있다. 원래는 이제 그걸 탁 자기가 꽂아서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2027년도까지 대만 공략한다 그랬거든. 대만을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넣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들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부 관측과 추측 수준에 머물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미국 전직 고위 관료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언론 통제 속에 측근의 숙청, 그리고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불참 등의 간접 정황만으로 제기가 되어왔던 시 주석의 권력 약화설이 전직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는데, 지금 요 분이죠, 그렇죠? 마이클 플린이라고 하는 요 분인데, 요 마이클 플린이라고 하는 분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분명한 권력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러면 또 어떡하나? 뭐 이런 부담감 자체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그다음 보다 보면 요것도 있죠. 시진핑이 요즘 공식 매체를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2주가량 공적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사라진 공백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민일보라든지 CCTV 등의 공식 매체에서 노출 빈도가, 원래 옛날에 우리 그랬거든요. 딴 하면 땡 하고 나오는 원래 독재자들은 땡 하면 보통은 TV에 많이 나옵니다. TV에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뭐 TV에도 잘 많이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김정은도 땡 하면 나오잖아요, TV에. 그렇죠? TV에 많이 안 나오니까 이게 좀 불안한데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공식 매체에서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레고리 슬레이튼 전 미국 국무부 관계자도 시진핑이 건강 악화로 8월에 은퇴할 수 있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후진타오라든지 원자바오, 옛날 원로들이죠, 그렇죠? 여분들이 일단 복귀를 한다. 그리고 온건파 중심의 3인 지도체제 모델이 지금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은 나오고 있고. 구레구레님께서 땡전 뉴스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가 이제 저번에 우리 오프라인 강의할 때 한 분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그런 뉴스들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길래, 사실은 중요한 게 그런 뉴스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그러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되지. 그래서 뭐 물론 예전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런다라는 법은 없어. 법은 없는데, 그렇죠? 법은 없는데 우리 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중국에서 권력 구도가 뭐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뭐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그렇죠, 안젤라님? 네, 안 봤죠? 안젤라님 그렇다 하시면 체크. 안 찾아봤죠?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찾아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그래서 딱 찾아봤더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장저민에서 후진타오로 넘어가던 게 2002년도, 그렇죠? 그 다음에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넘어가던 게 2012년도였거든요. 근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은 일단 없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안정적으로 지금 교체가 장저민에서 후진타오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 영향은 일단 없었고, 요때가 사실은 우리 IT 버블이 2000년도였거든요.
그래서 IT 버블이 2000년도였는데 2000년도 IT 버블 후에 지금 뭐 시장이 그냥 움직임, 우리 시장도 중국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글로벌 흐름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정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정권 교체하고 우리 시장하고는 그게 관련은 없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후지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넘어오던 게 2012년도였죠. 그 2012년도는 초기에는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 일단은 있었지만 바로 뭐 중국 내에 이 반부패 척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 나오면서 시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이 그때 어땠냐 하면 2012년도 뭐 이럴 때가 이제 아마 유럽 금융위기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글로벌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일단 있었고요. 그 속에서 그냥 조정이었지 중국이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사실 우리 시장도 중국 정책 변화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였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뭐 크게 뭐 문제 자체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때는 그냥 옆으로 행보하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정치의 변화라든지 하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많이 흔들리거나 한 적은 거의 없었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게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이 만약에 실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 자체는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정리됐나요? 그래서 이 시장 안에서는 큰 뉴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공산당이 무너진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의 뉴스가 아니면은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당 안에서의 어떤 이렇게 정권 자체가 이 정권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장전민도 공산당이고 후진타오도 공산당이죠. 맞나요? 후진타오도 공산당이고 시진핑도 공산당이죠. 그러니까 꼭 보면은 전에 일본하고 중국이 뭐 비슷하다라고 느끼기도 하는데 일본도 지금 총리 바뀌는 걸 보면 민자당 안에서 그냥 계속 바뀌잖아요.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체크. 뭐 정권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일본의 총리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민자당에서 민자당으로 그쪽으로 계속 그러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안의 그 부분에서 뭐 그 영향이 없었던 것들처럼 이번에도 역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크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 마시고 그냥 그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요건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번에 상법 개정안은 통과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나오고 굉장히 빨리 이런 부분으로 일단 변화될 가능성이 빨리 이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 있죠, 그렇죠?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그러니까 이 이사가 이제 해줘야 되는 업무, 그러니까 어디에 이익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는 회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어디로 바뀐다? 회사와 주주로 바뀐다. 그리고 주주에서도 전체 소액 주주의 이익을 동일하게 보호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주 권익의 강화, 소수 주주의 입지 개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사가 이사한테 뭐라고 해? 야, 이제부터는 법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원래는 회사의 이익만 이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회사도 이익을 보호해야 되지만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된대. 그래서 소액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사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러면 소액 주주의 이익을 내가 보호해 보겠어. 이렇게 될까? 안 되겠지.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지. 맞나요? 순녀님 그렇다 하시면 체크. 맞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렇게 되지.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나?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뽑는 데 있어 가지고도 바뀝니다. 이사를 뽑는 데 있어서도 바뀝니다. 예전에 이사를 뽑는 데 있어서는 거의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 위주로 뽑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최대 주주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일단은 당연히 이제 뽑히겠죠. 근데 요번에 여기 두 번째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전자 집중 투표제 도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필수 전자 주총 그리고 집중 투표제 도입으로 소액 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총 참여 문턱을 낮추고 주총을 하려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주총 가보셨나요? 주총 가보신 분? 주총 가보셨나? 주총 가려고 그러면 아이 뭐 또 가야 되나? 이러면서 싸우지 않고서는 갈 일이 별로 없는 것이 바로 주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자주총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면은 주주 의결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쉬워질 수가 있겠죠. 그쵸? 좀 쉬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기존의 비집중 투표제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어떤 A 회사의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 3명을 이제 선출하는 주총이 만약에 열린다는 거죠. 그럼 이사 1명을 선출할 때 한 주당 한 표씩 총 100표를 일단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각 이사의 이제 그 이사를 뽑는 데 있어서 찬성 반대를 하든지 간에 그 이사 한 명, 그 3명 뽑는 데 있어서 100표씩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근데 집중 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3명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3명한테 행사할 수 있는 표가 몇 표야? 300표가 되는 거지. 그럼 한 사람한테 300표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조금 묘하긴 한데.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그러면 막 협력을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래서 앞에 있는 이사에 충실하고 대해서 전자 집중투표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 일단은 뭐 소수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가 일단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이거는 감사하는 사람도 사실은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도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뽑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어서는 대주주의 전체 표의 0.3%밖에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감사는 감사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일단 할 거고 자사주 소각 제도와 이거는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자사주는 일반적으로 좀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많이 폈는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물산이 뭐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다 하시면 체크.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자사주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이제 소각을 한다는 거죠. 소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당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회사 이익을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단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마지막 건 앞에 있는 거 다시 한 번 더 반복입니다. 사회이사를 확충하고 그리고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겠어요. 예, 꽃길님 어서 오시고 뭐가 복잡하냐 하면 최대주주들은 머리가 터지겠죠. 맞나요? 내가 원하는 이사를 앉히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이사를 앉히지도 못하고 의결권도 막 제한당하고 감시 안 당하고 좀 이렇게 옛날에 여기 그런 게 있었다? 뭐가 있었냐 하면 12월 달 정도가 되면 10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되게 뭐가 바빠. 여러분들 지금 몇 월 달이죠?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지금이 7월 달이죠? 맞나요? 지금 7월 달이잖아. 요거는 체크를 해두세요. 10월 달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아니면 빠르면 9월부터일 수도 있고요. 9월, 10월 달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시장이 핫하잖아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AI 핫하고 뭐도 핫하죠? 뭐도 에너지 부분, 에너지. 아니면 원자력 이런 것도 핫하고, 그렇죠? 원자력도 핫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핫해? 화장품도 핫하고 뭐 이런단 말이지. 그렇잖아. 근데 잘 들어요.
예전에 요즘 이제는 이 상법 개정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거 하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9월달, 10월달 정도 되면 갑자기 회사가 IR 같은 걸 해요. 근데 큰 회사 말고 좀 이렇게 좀 작은 회사들이 IR을 하면서 갑자기 사업 목적 추가를 합니다. 사업 목적 추가. 뭘 하겠다? 우리 이제 AI 하려고요. 혹은 우리 이제부터 SMR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원래 뭐 하는 회사인데? 원래 뭐 건설사인데 갑자기 AI 한다든지 SMR을 해보려고요. 아니면 우리가 화장품을 한번 제가 왜 웃냐면 이 관련이 없잖아. 맞나요? 갑자기 이런 데가 있어. 갑자기 이런 회사들이 있어. 사업 목적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목적 추가를 안 하면 뭐 하는 회사들이 한 번씩 있냐면 갑자기 M&A를 한대. 9월은 M&A의 달, 그렇죠? 9월, 10월은. 그래 M&A를 하는데 무슨 회사를 M&A를 하냐면 갑자기 AI를 사업 목적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갑자기 SMR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회사를 아니면 화장품 회사를 갑자기 M&A를 하겠대. 막 갑자기. 요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 사실은 대부분 요런 회사는 조심해야 돼. 채팅창이 도심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요런 회사들은 보통은 좀 조심해야 돼.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걸 왜 갑자기 이걸 하냐 하면 특히 M&A 하는 회사들 왜 할까? 이거 왜 하지? 왜 할까? 이걸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듣고 이해를 해야 돼. 이 회장님 한 100억 쓴 거야. 회장님 딴 데다 어디 좀 급한 데가 있어가지고 한 100억 쓴 거야. 100을 썼어. 그러면 이게 12월 결산까지 맞춰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그 12월까지 맞춰내야 되거든. 12월까지 맞춰내야 되거든. 그러면 이 회장님 쓰신 이 100억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M&A를 해서 회사가 원래 얼마짜린데 50억짜린데 150억에 샀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이런 거 되게 많다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100억까지는 안 쓰셔도 만 50억 쓰셨다. 50억 쓰시면 이걸 어떻게든 메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 올리기 작전이 아니고 장부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장부를 맞추려고. 살라님 이해했다 하시면 체크. 장부 맞춰야 되거든. 근데 이게 엄청 많았다고. 그래서 9월달 뭐 이렇게 찬바람실 불라 그러는데 여름에 더위가 가실 때쯤 돼서 뭔가 이상하게 M&A를 한다고 그러는 회사들은 좀 이상한 회사야. 그러니까 큰 회사가 아니고 작은 회사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예전에 제가 어떤 회사 상담을 회사 컨설팅을 하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 숫자를 보잖아요. 재무제표를 보는데 뭐 좀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하냐면 이 회사가 해외에서 밀가리 뭐 이런 것들 밀가리 이런 걸 가지고 오는데 밀가루 하면은 서울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저는 경상도니까 밀가리라고 할게요. 밀가리 이런 걸 한단 말이야. 밀가리 이런 걸 가지고 오는데 랩소디 없어질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수가 150명밖에 안 돼서 랩소디가 없어질 것 같다는.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다 체크. 그렇죠? 이게 인원수가 적으면 그렇죠? 봉다리에 담긴 아즈메가 봉다리에 담아주는 밀가리. 그렇죠? 아주머니께서 봉지에 담아주는 밀가루. 이거잖아. 관계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그래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해외에서 밀가루를 수입을 하는데 왠지 이게 환화 관련이 있잖아요. 비용이 비싼 거야. 그래서 이게 비용이 왜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회장님 비자금. 여기서 떼먹는 회장님 비자금.
오케이. 이런 회사들이 엄청 많아. 우리나라에 솔직하게. 이해했다 하시면 체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작은 종목을 하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그냥 숫자를 보거나 아니면 IR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회사 정말 깨끗하죠. 회계사들이 하는 게 그런 일을 하니까.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런 것도 못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못 하는 겁니다. 이 감사위원이 제대로 붙어 있으면, 감사위원이 제대로 일을 하면 그런 걸 이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 부분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기업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시면 체크. 이렇게 되면 기업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뭘 좀 체크를 해봤냐 하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우리보다 더 빡시더라. 미국은 우리보다 더 빡셔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사의 충실 의무 이거 얘기를 했잖아요. 이사는 기본적으로 주주 전체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관 또는 법률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입이 일단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를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감사위원 불의 선출 요거는 지금 나스닥 상장사는 일단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필수 이건 필수입니다. 감사위원은 독립이사로만 구성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미국을 점점 따라가고 있는 거야. 좋은 겁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자사주 소각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자사주를 장기 보유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게 그건 거잖아요.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대부분은 그냥 소각입니다. 소각이고 미국 기업은 일단 주주환원 이게 중요하죠. 주주환원 수단으로 그냥 소각해버린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규정이 없어도 그냥 일단은 소각. 왜냐하면 거기는 사장도 우리처럼 뭐 회장님 아니잖아? 그렇죠? 사장도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주주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일단은 굉장히 좀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딱 되면 어떤 회사가 그러면 수혜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기존의 그 이사의 충실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감사위원 분리도 잘 안 되고, 회사가 돈을 벌긴 하는데 자꾸 돈이 새, 그렇죠? 돈이 자꾸 새는 회사들. 지배구조 자체가 투명하지가 않아. 회사가 돈은 계속 버는데 지배구조가 뭔가 좀 투명하지가 않아서 야 이거 나오면은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겠네? 라는 회사들이 일단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지금 그런 회사들이 일단 오를 가능성이 지금 높을 거잖아. 그런 회사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그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고 계시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회사가 충분히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HS 효성입니다. 그래서 알겠다 체크. HS 효성입니다. HS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배구조 투명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높고요. 충분히 주주환원이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서 시장 안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진폭으로 움직입니다. 채팅창에 첫 번째 진폭이라고 치시고 나도 쳐드릴게. 첫 번째 진폭. 첫 번째 진폭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폭이 얘가 지금 고가가 이제 11만 8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1만 8천 원 언저리까지 일단 보는 걸로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그로비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대차는 굉장히 투명해요. 둠미님하고 황금비추님 들으셨으면 체크.
현대그룹은 나름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리고 현대그룹은 여러분들 현대그룹 지금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6%입니다. 6%. 6%입니다. 6%라는 얘기는 배당 수익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몇 개 이제 종목을 말씀을 해 드릴 건데 저는 현대는 안에 없습니다. 현대는 안에 없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다른 쪽이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배당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배당 얘기를 할 건데 배당 관련돼서 이 회사는 수혜입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강대포는 누군가요? 대포는 술집 아닌가요? 대포집. 피디님께서 말씀해 강대포는 대구보다 서울에 사시는 게 더 좋은 이렇게 하셨는데 더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직장 따라 사는 거죠. 맞나요? 직장 따라 사는 거죠. 자영업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한국경제TV가 여기 서울역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가 더 좋아요. 저는 대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밀가리라고 해도 되거든. 아줌마 해도 되는데 서울은 아주머니 봉투에 대구에서는 아줌마 봉다리에 밀가리 좀 담아주이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아주머니 봉지에 밀가루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대구가 좋습니다. 자, 한 번씩 요즘 생각나는 게 대구 막창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대구 막창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서울에서는 막창을 먹으면 장이 아니야. 나중에 대구 사시나 봐요. 페리님께서는 대구 사시는 모양.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구 가고 싶습니다. 대구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현대차 HS 효성은 아까 그렇게 타이밍을 잡아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SK입니다. SK인데 이게 일단은 그 지배구조 부분이 투명하지 않거나 두 번째는 자사주 많은 아까 자사주라 그랬잖아요. SK가 자사주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몇 프로 정도가 되냐 하면 한 25% 정도 됩니다. 아까 자사주 어떻게 한다고요? 자사주를 매각시키겠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매각을 안 할 수 있어. 매각을 안 하는데 회사 지배 구조를 위해서 일단 매각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25% 정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각을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소각하면 회사가 배당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로 올라가는 거고, 단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 그쵸? 기술 분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번 올라가는 부분에 SK의 경우에는 32만 5천 원 정도가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기존에 보이던 박스권, 이 어차피 뭐 박스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부분은 박스권의 상단을 일단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니까 관심은 가져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계가 돼 있어요. SK가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뭐 배당 계산하고 뭐 하면은 누가 하고 하겠어요? 이거? 증권사 하나 잡아서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어느 증권사 잡아서 일을 할까? SK에서 일을 할 때 요 일을 어느 증권사하고 삼성증권하고 할까요? 아니면은 현대차 증권이랑 할까요? 아니면은 대신증권이랑 할까요? 일을 누구랑 할까?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SK증권이랑 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SK증권이 일단은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겠다. 이익 증가세라든지 하는 부분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단지 SK증권은 지금 보면은 그냥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입니까? 요거는 보통은 이제 추세가 넘고 난 다음에 이러면은 박스로 올라간다 이렇게도 일단 보니까 SK증권은 이미 올라와서 이게 800원 800원 동전주 왜 무시하나요? 살라님 이러면서
동전주는 그냥 주가가 너무 급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리스크지. 그렇죠? 이거 사고 난 다음에 대표님 저 이 약속이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사놔놓고 그냥 놔두고 이러면 사면 안 돼.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동전주는 사는 순간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갑자기 훅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훅 무너져? 이렇게 갑자기 여기 사실은 동전주는 갑자기 훅 무너지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도 폰 가져가야 됩니다. 알겠다 하고 하면 체크. 아, 이거 화장실 갈 때도 폰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예, 그런 분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왜 그렇냐? 이게 사실은 장중에 지금 이랬던 거지. 아이고, 네,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린다.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린다. 그쵸? 이 장중에 이랬을 거 아니야? 그쵸? SK증권이. 그쵸? 1,3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보이시면 체크 선풍기님. 장중에 막 이러고, 아,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나 얼마에 샀는데? 나 1,000원에 샀는데, 1,300원까지 올라갔어요. 아, 이게 너무 대박인데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나고 왔더니 얘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잖아. 맞나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해요? 내일 팔아야겠다. 맞나요? 그렇다 하시는 분들 체크. 내일 팔아야 될 것 같다. 오늘 못 팔겠다. 내일 팔아야겠다.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그죠? 내일은 없어. 맞나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내일은 없다. 손 느리다 하면 안 돼. 동전은. 손 빠르다 해도 좋아. 근데 손 느리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중인데요. 그죠? 이런 중인데. 손 느리면 하면 안 돼.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랩소디니까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잠 못 잘 듯요. 잠은 자도 돼. 우리가 자는 동안은 안 움직이니까 낮잠 금지 종목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 아니면은 SK를 일단 보시고 SK도 계속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 뭐 쉬운 종목인데 굳이 뭐 그렇죠? 쉬운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근데 SK는 그거 말고도 시장 안에서 모멘텀들이 많죠. 그렇죠? SK 관련된 자회사들의 이익도 일단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화입니다. 하나가 이번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한화입니다. 하나는 방산 관련돼서 일단은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일단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맞나요? 너무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이 우리 이거 할 줄 알면은 관계가 없는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부분의 추세, 우리 추세 매매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추세를 매매를 하는데 이거 올라가는 거는 의미 없죠.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저항선 부딪혔고요. 최소한 저항선이라도 뚫는 캔들이 나와야지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저항이 말이 안 되는 따따라따따라따따라따따라 언제 올라갈 건데 요거 사실은 요거 딱 보면 이건 돌파했네요. 이렇게 돌파를 한번 했죠. 돌파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뭐 했나요? 여기서 딱 멈췄다. 그렇죠? 한화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땡 돌파 맞나요? 요때부터가 시작인 거지. 시작 해서 3만원에서 10만원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도 자꾸 배워놓는 게 좋아. 제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각각 그 사이트에서 이거 지금 교육 동영상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사이트 있죠? 그 사이트에 제가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우아가 아니고 저번에 했잖아요. 아젤라님 다 한 거잖아. 수익난 제이지님 그쵸? 자 그래서 하나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쵸? 관심은 일단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쵸?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주주하는 정책하고 지배구조 개선
이게 동시에 일단 나타나는 종목이 아마 되지 않겠나 싶은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려면 요건 단타 정도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사주 보유 비율 높은 회사 있습니다. 누구냐면 롯데지주. 이거는 시끄럽긴 한데, 그렇죠? 롯데지주. 꼬맹이님께서 대표님 추세 매매 잘 배웠습니다. 요즘은 돌파가 보여요. 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다음에는 이제 이름을 꼬맹이에서 추세 어른으로. 꼬맹이에서 이제 추세 어른으로 바꾸셔서 어른처럼 매매하기.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는 제가 요즘 좀 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또 한 번 더 이걸 체크해 볼까? 이거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롯데지주. 요건 사실은 이제 롯데케미칼이 실적이 약간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롯데그룹 자체가 최근 들어서 재무 구조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핵심 자산 매각도 일단 있고 사업 구조 슬림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SR라이트 자산 경량화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뭘 자꾸 팔죠, 그렇죠? 실적 부진 부분으로 최근에 롯데지주의 신용등급 하락 관련된 이슈들도 일단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롯데 렌탈 매각이라든지 코리아 세븐, ATM 사업 분리, 그리고 롯데케미칼 해외 자회사 지분 매각,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 두시고, 들으신 분들 체크. 석유화학 관련된 이쪽 사업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쪽이 뭐가 많냐면 이쪽도 자사주가 많아요. 자사주를 33%나 가지고 있습니다. 33% 자사주를. 근데 그런 거 있다? 이게 롯데가 사실은 일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얘가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는 이거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제 친구가 일본계 기업으로 들어가서 롯데를 다녔어요. 롯데를 다녔는데 회사 복지 안 좋아. 회사 복지가 일본 기업이라고 뭐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일본 기업은 복지가 별로 안 좋아. 아시죠? 아시는 분들 체크. 예, 우리가 보통 해외 기업 그러면 미국 기업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 복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복지 나쁘지 않은데 일본 기업들은 복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친구를 보니까 복지가 안 좋더라고. 이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기업은 뭐 잘 안 나눠줘. 들으신 분들 체크. 일본 기업들은 국민들한테 뭘 잘 안 나눠줘. 그러니까 일본이란 국가 자체가 국민들한테 뭘 잘 안 나눠주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뭘 나눠주는데요? 우리는 세금 내면은 요즘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세금 내면 뭐 해줘요? 연말정산 이런 것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걔들은 연말정산도 없어. 연말정산도 없고 세금 내면 땡이야. 그래서 국가에 돈 내면 땡이야. 그래서 롯데지주가 주주하는 책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거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롯데지주가 환원을 잘 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은 자사주 보유 비율이 지금 한 33% 정도 일단 되고 그러면 이거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EPS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거 시장 안에서도 어떻게 보냐 하면 자사주를 소각해서 배당으로 준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알겠다. 롯데가 자사주를 매각해서 배당 준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EPS가 높아진다. 이렇게. 순녀님께서 못 믿어온 롯데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우리 롯데 자이언츠, 요즘도 야구단 있나요? 저 옛날에 어릴 때 야구 좋아할 때는 롯데 자이언츠가 그래도, 그쵸? 야구를 조금만 했던 것 같은데? 박순철이었나?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체크를 해 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 회사는 내가 여 회사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회사인데 하여튼 이게 좀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영업무역홀딩스는 저는 사실 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요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50일 신고가 일단 돌파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길게 보다가 최동원이다. 최동원. 이게 차트를 길게 보다가 이게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는 종목 있죠? 이거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차트를 이렇게 보다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는 종목은 무너지면 나와야 돼. 일봉상으로 추세 무너지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자, 한번 적어 드릴게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는 종목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일봉상 추세가 무너지면 무조건 나온다. 자, 이거 한번 치시고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영업무역 홀딩스는 이미 뭐 역사의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의 고점을 돌파를 한 종목은 일봉상 추세가 무너지면 일단은 무조건 나왔다가 다시 하는 게 좋다. 다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이거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봄나들이님께서 롯데 야구를 좋아한다고. 예, 어쨌든 파이팅입니다. 자, 역사적 고점을 돌파. 이게 저는 이제 종목이 있으면 이게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대 안에서의 매매하는 거가 다르고, 그렇죠? 이건 부딪혔다 깨지면 나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하는 게 좀 다르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을 때의 매매하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요 세 개가 다 달라요. 요 세 개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 다르다 오케이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람 숫자가 적으면 좋아요라도 한번 부탁을 드려 봐도 되려나? 예,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가 숫자가 줄었어. 2번 눌렀나 봐. 안 돼. 2번 누르면 2번 눌러요. 상처받아. 좋아요 2번은 불법입니다. 좋아요를 짝수로 누르는 거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100개만이라도 한번 채워갑시다. 100개만이라도. 요 세 가지 관점을 좀 다르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하락 추세로 갈 때는 추세선에 부딪히는 타이밍이 오면 하락 추세로 가다가 종목이 추세선 근처로 이렇게 부딪히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자, 우리 순년님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순년님이 잘 대답을 해주셔서 하락 추세로 가다가 하락 추세에 이렇게 부딪히는 타이밍들이 오면 요 부딪히는 타이밍에서는 일단은 좀 매도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다라고 하시면 하긴. 하락 추세로 갈 때는 하락 추세에 부딪히는 타이밍이 오면 부러지면은 그때는 무조건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됐을 때는 웬만하면은 추세 안 깨지면 그냥 홀딩으로 가고,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를 내기 시작을 하면 일봉이 무너지면 일단 팔았다가 다시 보는, 쭉 끌고 가기가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여기 위에서 최소한 뭐 6개월이나 4개월 정도의 흐름을 만들지 않고서는 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좋아요 100개 올라오나요? 좋아요가 순간적으로 97개. 야,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3개만 어떻게 100개만 좀 해보자. 98. 2분만 더. 이러면서 2분만 더 좀 눌러보자. 안 되나? 이러면서 100개 하면 100개 기념으로 100개, 99개. 아니야, 97개 됐어. 이씨, 이러면서. 안 할래. 그만할래. 자, 그래서 고돌 종목군들 일단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좀 봐줄 만한 종목이 메리츠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아무거나 하나 올려볼래요? 종목 하나? 아무거나? 종목, 아무나 한번 올려보세요. 아무거나 한번 올려보세요. 아까 제가 매매하는 게 세 가지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목 상담 아닙니다. 종목 상담 아니고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일단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없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로보티즈 끝났어. 로보티즈다. 차트를 볼 때 이거부터 해봅시다. 우리 제니퍼님.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를 딱 했단 말이야. 로보티즈. 제니퍼님 차트를 볼 때는 어떻게 보라고? 제니퍼님 차트를 볼 때는 어떻게 봐? 차트를 볼 때는 제니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앞에 왕관 씌워진 건 뭐야? 왕관 샵 3개. 이건 무슨 뜻이지? 오니세상님도 있고. 그렇죠? 자, 봅시다. 이 제니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니퍼님 길게. 그쵸? 그리고 차트를 길게를 봐. 차트를 길게 보는 건 전체 추세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 추세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처음에 52주가 여기였다가 이걸 돌파하고 그 다음 52주가 여기였다가 이거 돌파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봉상 추세가 깨지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일봉상 추세가 깨졌다. 일봉상으로 추세가 하방으로 갔다. 라고 얘기 자체는 잘 들어요. 저점이 깨지는 거예요. 저점이. 그럼 저점이란 건 무엇인가? 주가가 이렇게 오르죠.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이 오르면 집가직이 어떻게 돼요? 밀립니다. 집가직이 밀릴 수밖에 없고요. 밀렸을 때 여기 있는 부분 이전에 저항받았던 가격에 선을 하나 끄시고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까만색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끄시고 선을 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잖아요. 돌파해서 올라가면 요 사이에 가장 낮은 가격이 여기가 저점이야. 이거 됐나요? 이거 되신 분들 체크. 건듀님 이거 되죠? 그렇죠. 여기가 저점이죠. 요 저점만 안 깨지면 들고 가는 거야. 알겠다 하시면 확인. 요 중간에서도 만약에 팔면은 살 타이밍 보고 하는 건데 요 저점이 깨지면 많이 힘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아까 52주 돌파하면은 뭐 하라고요? 저점이 깨지면 나와라 이렇게 했으니까 해보자고. 자, 여기 되면은 여기가 올라가다가 여기 멈췄는 거 보이죠? 자, 보이시면 체크.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췄네요. 여기서 멈춘 거지. 여기가 멈춘 자리잖아. 여기가 멈추고 난 다음에 땡땡땡땡땡땡 돌파했죠. 돌파하면 멈추고 돌파했는 거 사이에 가장 낮은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저점. 여기 안 깨지면 홀딩, 여기 안 깨지면 홀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땡땡. 여기 또 밀렸다. 그쵸? 여기 한번 밀려주시고, 여기가 고점. 그 다음에 땡땡땡. 여기 돌파죠. 여기 저점 안 깨지면 홀딩. 여기 거 지우고, 여기 저점 됐잖아. 저점이 이렇게 오른 거죠. 요거 되신 분들 체크. 저점이 올라갔네요. 저점이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또 땡땡땡땡 여기 멈췄다. 그쵸? 가격 여기서 멈춰 주셨고 멈추고 난 다음에 땡땡땡땡땡땡땡 돌파했죠. 돌파하면 다시 저점이 어디가 됐어? 저점이 여기가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저점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점을 올려야지 다시. 이제 저점이 여기 안 깨지면 홀딩. 됐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금 땡땡 여기 멈췄네요. 여기 일단 멈춰주시고 그런 다음에 땡땡땡땡땡땡땡 안 깨지면 홀딩이죠. 다시 돌파. 이제 저점 여기죠. 그렇죠? 이거 지우고 그런 다음에 다시 땡땡 여기 고점 잡았고 고점을 잡았고 그런 다음 땡땡 아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죠. 깨졌나요? 안 깨졌나요? 안 깨졌죠? 맞나요? 안 깨졌으니까 홀딩 가능. 그렇죠? 근데 대표님 그러면 이거 깨지면 팔라 그러면 너무 멀잖아요. 그럼 반만 팔아놓고 여기서 추세 돌리면 또 사면 되니까. 알겠다 하시면 체크.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산 로보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시설 투자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돈 빌려서 의자가 무슨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걸까요? 그것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를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는 돈이 없으면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까요? 돈이 있어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까요? 아름다운 사람님?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까요?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까요?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기업은 어차피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거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기업이 뭐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기업이, 여러분들도 돈 가지고 있으면, 그냥 통장에 넣어놓나요? 어디 투자해 놓은 게 있나?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야.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투자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 돈이 어디 들어가 있다고 할까요? 지금 강원랜드를 배당으로 해서 넣어놓은 거야. 강원랜드에 얼마에 넣어놨냐 하면 배당 수익률 6.5%에다가 돈을 넣어놓은 거야. 한 10억 넣어놨다 칩시다. 10억. 20억 넣었다 칠까요? 20억 정도 넣어놓은 거예요. 이 돈을. 기관이라고 하지 말고 개인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20억 정도 넣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이제 아파트를 하나, 오피스텔을 사든 뭘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얼마냐면 이게 한 20억 해. 예를 들어서 20억을 해. 근데 이걸 20억을 하는 걸 돈을 이제는 6억밖에 안 빌려줍니다만은, 오케이? 이제는 6억밖에 돈을 안 빌려줍니다만은,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잘 들어봐. 그래서 재무제표를 뒤져봐야 돼. 아름다운 사람님. 들었다. 체크.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20억이 필요한데 요거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하니까 3% 정도를 줘야 되는 거야. 이자를 3% 정도 돈 빌리려고 그러니까 3% 정도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6%짜리 20억을 6%짜리 다 팔아서 이 돈으로 3% 이자를 내는 걸 할까요? 할까? 이렇게 할까? 아니지. 은행에서 돈 3%를 빌려준다 그러면 이거 빌리겠지. 이거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3% 이익이잖아. 맞나요? 이해가시면 체크.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돈이 없어서 빌리는 것도 있고 돈이 있어서 빌리는 것도 있어요. 돈이 있어도 빌릴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돈을 빌린다, 돈을 안 빌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보다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담보로 5,500원을 조달해서 어디를 M&A를 할지가 더 중요한 거야. 두산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SMR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해서 두산 엘빌리티한테 주든, 그렇죠? 돈을 빌린다라는 자체에다가 여러분들이 꽂히면 안 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산이다. 두산이 오늘 딱 보니까 얼마가 빠지고 있어요? 오늘 7%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7%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지. 오늘 기관이 팔고 있는데 사실은 기관이 이때부터 판 거죠. 맞나요? 보이시는 분들 체크. 오늘 기관이 판다라고 하면 뉴스가 떴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관이 흐름상으로 판 거는 언제부터 판 거야? 이때부터 판 거지. 이때부터 판 거고, 외국인들은 지금 사고 있죠.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기자들이 기사로 적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전부 다 안 좋게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을 다 팔아서 두산이 지금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불안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팔 거고, 안 불안하게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그러면 사겠지. 그러면은 이게 안 깨지겠지. 58만 1,000원이. 이해 갔나요? 이해 가시면 체크. 이해 가시면 체크해 주시고. 사실 이거는 두산이라는 그룹은 사실 조금 다르긴 한데, 두산 지금 제가 좀 살펴보니까 원래 두산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알겠다 체크.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돈이 많지는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모든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지금 보니까 두산이 돈을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5,500억을 빌렸네요. 이자율이 4.9%, 연간 약 290억 원의 이자 비용이 일단은 발생을 하고요. 담보 유지 비율은 14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너무 빠지면은 좀 많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두산이 재무 설계하는 거 잘 못해. 대표님 어떻게 아나요? 내가 옛날에 두산 배당으로 열심히 샀다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들었다. 제가 예전에 두산 배당으로 사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하고 사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두산 바켓 집어넣을 때도, 두산 바켓을 상장할 때도 예전에 미국의 경기는 좋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았거든. 그럼 뭔가 막 홍보를 해서 펌프질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펌프질을 못하는 바람에 그 미달됐잖아요. 그렇죠? 상장하는 부분이 또 미달되는 바람에 또 바보 됐거든. 그래서 사실은 두산이 재무적인 그런 거 잘 못하는 기업이긴 해요.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요거 지금 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재정 건전성이 조금 안 좋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있긴 합니다.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지금 바켓 지분까지 담보를 지금 세운 거를 일단은 보이고요. 아리게타 체크. 지금 두산 로보틱스만 지금 담보가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담보를, 이게 또 올인한다. 이게 개인 투자자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유동성 확보를 지금 성공을 했고 5,500억 빌렸으니까 투자 여력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근데 또 빚을 이렇게, 예전에 빚을 그렇게 지고 또 이렇게 또 빚을 지니까 좀 이자 비용 자체가 조금 그렇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갖다가 M&A를 할 거냐, 그렇죠? M&A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 문제인데 얘들 그것도 잘 못해. 얘들이 그것도 잘 못해. 뭘 잘 못하느냐? 두산이라는 기업이 원래 소비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두산 사실 그렇게 두산이 좋아하진 않아서. 두산이 원래 소비 기업이죠. 소비재 기업이었거든요. 두산이 뭐예요? 소비재 기업이었잖아. 무슨 소비재 기업이었나? 무슨 소비재 기업? 오비 맥주 이런 거 팔던 회사잖아요. 기억납니까? 오비 맥주. 근데 얘가 중간에 소비재 기업에서 어디로 넘어가? 중공업 기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중공업 기업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샀어? 두산 바켓 사고 난 다음에 회사가 완전히 쪼그라진 거지. 이상하게 된 거지. 기억나죠? 그래서 M&A 부분도 약간 좀 그래요. 에너빌리티는 사실은 살릴 이유가 없어요. 이 두산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두산이라는 기업이 지금 핫한 사업이 뭐예요? 핫한 사업이 뭐야? 원자력. 가지고 있죠? LNG 발전. 가지고 있죠? 로봇.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또 뭐도 가지고 있어? 드론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얘들은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는데 회사가 있었죠. 생각만큼 저는 관리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8만을 일단 잡아놓고 58만 안 깨지면 그냥 홀딩해도 나는 관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린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원래는 원자력이죠. 맞나요? 원자력이잖아. 이거 원자력 하다가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원자력 안 한다 이렇게 예전에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뭘 했나요? 그러면 얘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뭘 했냐 하면은 가스 터빈 이런 거 개발했단 말이야. 가스 터빈은 어디다 쓰는 건가요? 라고 하면 요건 전투기에 들어가는 것도 가스 터빈 들어가고요. 전투기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LNG 발전할 때 가스 터빈이 들어가요. 맞나요? 가스 터빈이 들어가거든요. 가스 터빈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 받았는 걸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원래 수주 받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원자력은 없어요. 원자력은 없어.
그럼 뭐가 있냐 하면 전부 LNG입니다. LNG. LNG 발전 부분의 수주를 사우디에서 수주받는 것도 이거 수주받은 거거든요. 가스터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두산이 지금 대구에 뭐 하고 있나요? 대구에 SMR 지금 짓고 있죠?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체크. 대구에 SMR 짓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원자력 발전을 키운다라고 할 때도 수혜주가 두산에너지죠. 얘는 좋아. 얘는 좋아. 얘를 살리지 않아도 돼. 혼자서 잘 살아남습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얘는 좋아.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르면 문제가 되거든. 주가가 많이 오르면. 지금 보면은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 2만 원이야. 얼마까지 올랐어? 6만 원까지 올랐어. 3배 됐어.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됐어?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3억 됐어.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억 됐어. 그러니까 회사는 문제가 없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눌리는 부분은 얼마가 깨지면 눌린다? 요거 깨지면 눌리겠지? 요거는 얼마? 57,700원 깨지면 눌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조선은 어떻게 보냐고요? 조선 좋죠. 근데 조선이 좋은데 문제는 뭐야? 조선도 너무 많이 올랐어. 조선도 많이 올랐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조선이 좋아. 조선이. 배당. 우리나라에 지금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쓱 하고 지나갈게. 우리 지금 배당세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 체크. 배당세를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배당세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은 앞으로도 더 좋을 겁니다.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할 게, 두산 로보틱스는 그러면 안 좋나? 좋지, 두산 로보틱스도. 두산 로보틱스는 왜 좋아? 여러분들 요즘 뭐 미국에 공장 짓고, 우리도 뭐 여기저기 공장을 지을 때, 이제는 공장 지을 때 협동 로봇 기준으로 공장을 다 지어요. 들으신 분들 체크. 지금, 대구에 짓고 있는 부분은 2035년도가 그겁니다. 상업생산. 됐고, 급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좋다. 이렇게 좀 질문을 하세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좀 질문을 해. 이러면서 질문을 하면 좋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시장에 조선이 좋잖아요. 조선은 누가 얘기를 해도 좋다고 하지 않나? 응? 조선? 협동로봇은 지금 벌써 좋아진 거고. 조선은 누가 얘기를 해도 좋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군함도 여기서 만든다고 하고, 아까 얘기할 때 전부 다 LNG 복합화력 발전으로 가는데, LNG 그러면 복합화력 발전으로 그러면 LNG가 엄청 많이 쓰이겠네? 그럼 LNG 선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 국제해사기구라고 있죠. 유엔 산하에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 뭐예요? 해상오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해상오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선박도 지금 돌아다니는 그 선박이 다 친환경 에너지 선박으로 바뀌어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너무 좋잖아. 다 이런 얘기를 하죠. 들어봤다 하시면 체크. 맞잖아.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좋고, LNG 복합화력 발전으로 가면 LNG 선이 많이 필요할 거니까 이것도 좋고, 그리고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것도 좋고. 그러면 조선 하는 나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은 아리까리. 일본도 있긴 한데 일본은 이제 아리까리한데, 중국은 배를 수주를 해놨더니 1년 만에 고장 나가지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어가지고 수리해달라 그랬더니 중국에서 갑자기 우리는 기술력이 안 돼서 수리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배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질 않나. 그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다 좋은 거지. 엄청 좋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행사는 좋아 안 좋아? 여행사 좋아 안 좋아? 여행사 카지노 좋아 안 좋아? 여행사나 카지노는 좋아 안 좋아? 나왔다 그쵸? 아까 조선 물어보신 분 좋아 안 좋아? 여행사나 카지노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주가 많이 올랐어? 이렇게 땡땡님. 주가 많이 올랐어? 주가 많이 올랐나? 그러면 이게 무슨 또 갑자기 봉창을 대표님은 두드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실적 차트. 파라다이스 실적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실적 차트를 한번 보면, 아이고야. 파라다이스 실적 차트를 그래서 한번 보자고. 어떤가요? 하면서 한번 보자고. 봤더니, 이게 실적 차트잖아요. 실적 차트를 봤더니, 이거 지금 올해가 뭐예요? 매출 사상 최대죠? 보이신 분 체크. 매출이 사상 최대잖아요. 아름다운 사람님. 매출 사상 최대죠.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네. 예전에 41,400원 갔을 때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더 높아. 좋아요. 그러면은 이익은 예전에 41,400원 갔을 때 이익만큼 나오고 있어. 근데 주가는 14,000원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쵸? 맞나요? 안 가. 왜 이렇게 좋은데 안 가? 조선은 HD, 현대미포조선. 얘도 실적이 되게 좋죠. 얘도 실적이 좋잖아요. 그렇죠? 얘도 실적이 좋은데 이거 카지노보다 실적은 덜 좋잖아. 맞나요? 이거 뭐야 이게?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조선도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고 수급이 왜 안 붙어? 와담님, 수급이 왜 안 붙었을까? 성장이 안 보임. 성장이 안 보인다 그래도 기존의 매출은 할 건데, 강민규님, 왜 안 붙었을까? 왜 안 붙었냐 하면 전부 다 조선가 있어. 전부 다 조선가 있고 그쪽이 다 수급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으니까 이쪽이 소외되는 거야. 그럼 실적이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많이 올랐으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한 번씩 하는 얘기인데, 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 있죠. 기관들 중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사는 거잖아. 맞나요? 우리 개인 말고 펀드 매니저가 사는 거잖아. 매니저.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는데 이 사람들 정규직이야, 계약직이야? 계약직이야? 계약직이지. 그렇잖아요. 계약직이란 말이지. 계약직인데, 내가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사람 파라다이스 사고 한 사람 조선 샀으면, 누가 잘려? 파라다이스 한 사람 잘리지. 맞나요? 그렇다, 이제, 여기 사는 사람 수익 안 나잖아. 조선 엄청나는데, 너 왜 파라다이스 샀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잘려야 돼. 근데, 전부 다 파라다이스 사고 한 사람이 조선을 샀다. 그럼 어떻게 돼? 전부 다 파라다이스 사는 사람 다 자를 거야? 아니지. 조선 산 사람 성과급 좀 주고 파라다이스 산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랬니? 라고 얘기하면 나만 그랬나? 삼성 자산 운용도 했고 미래에셋 자산 운용도 했고 신안에 있던 우리 선배도 했고 다 여기만 파라다이스를 했는 건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러면 안 잘린다는 거지. 트럼프 때문에 조선 오름 이렇게 그렇게 해도 돼요. 몰려다닌다고. 와담님, 이게 중요한 거야. 몰려다닌다. 와담님 몰려다닌다라고 치시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펀드 매니저는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되죠. 따라서 오른 종목은 좋아하지 않아. 안 오른 종목이 좋아. 여기서 이를 또 옮긴다. 요런 사이클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도 주가가 밀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안 오르던 게 나중에 갑자기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 됩니까? 이거 되시는 분들 체크.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좀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게 막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냥 홀딩이고 옛날부터 사서 지금 여기에서 신규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트레이딩인 거야. 그럼 무슨 종목을 해야? 밑에서 깔리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으로 자꾸 해야지. 이거 됐나요? 되신 분들 체크. 주가하고 기업하고는 좀 달라. 기업은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이해가 되시면은 트레이딩 할 때 수익 나시기가 정말 쉬우실 거예요. 여기에 이해가 가야 돼. 방금 얘기한 게
제가 뭐 우스갯소리 계약직이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했는데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아까 얘기를 할 때 성장이 없어서라고 누가 하셨잖아요. 그거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또 달라요. 성장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성장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달라, 이거는. 알겠다라고 하시면 오케이 쳐주시고, 성장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있죠. 그렇죠? 성장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근데 또 파라다이스는 조금 소외될 수도 있겠죠. 왜 소외돼? 파라다이스는? 이제는 또 상법 개정안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니까, 또 좀 소외될 수는 있을 겁니다. 좀 소외될 수는 있을 거니까 그렇게 이제 기억은 해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랩소디를 또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좀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 오케이? 여러분들이 뭘 또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뭐가 갑자기 움직여도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한번 수익률 이런 거 보다 보면, 우리 후기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 여기는 사람들이 수익이 참 잘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냐 하면, 종목을 그냥 거의 관심 종목 안에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으로 튀어 오르는 종목들부터 그냥 먼저 할 뿐이야.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하는 종목도 오늘 카카오페이가 요즘 좀 밀리고는 있는데, 카카오페이를 또 봤더니 카카오페이가 이러고 있는 거지. 잘 봐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여러분들 이제 이거 다 아시죠? 항상 제가 보는 타이밍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추세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는 거지. 그럼 원래 카카오페이는 관심 종목이었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얘가 음봉으로 돌파하는 거 말고, 뭐 이러고 있다가 또, 아이고. 떼요 하다가 뭐 해서 돌파했죠. 돌파했는 거 보입니까? 보이시면 체크. 돌파를 하니까, 관심 종목 잡고 있던 게 패턴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내는, 뭐, 하락으로 가다가 상방으로 돌파하니까 그냥 한 거지. 그냥 한 거잖아요. 팔았지, 지금. 팔았어요. 팔고 지금 다시 하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면, 타이밍 잡고 먼저 튀어오르는 종목들부터 하는 거야. 알겠다 하시면 체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종목을 움직이면 안 돼. 알겠다 체크.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종목을 움직이면 안 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종목을 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는 또, 이 얘기죠. 자, 기준봉이 요건 뜬 거잖아요. 자, 딴 분들 집중. 요 기준봉이 떴죠. 거래 많은 기준봉 떴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기준봉이 떴죠. 기준봉 뜨면은 뭔가 사유로 인해서 기준봉이 뜨면 요 캔들 안에서 움직이죠. 맞습니까? 그렇다 하시면 체크. 얘가 요 캔들 안에서 요 캔들 줄 꺼놨으니까 요 캔들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렇죠? 요 캔들 안에서 움직일 때는 뭐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배운 대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이다. 계속 거기 안에서 움직이다가 요번에 돌파를 했죠. 맞나요? 보이시는 분들 체크. 요번에 돌파를 한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럼 기준봉이 어떻게 돼? 또 요 캔들이 기준봉이 되긴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정전저로 그냥 해도 계속 홀딩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하시는 분들 체크.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오정전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깨지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오정전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지지 않으면 주가는 일반적으로 계속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반등을 시작을 하면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안 깨면 그냥 홀딩한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그냥 하면 돼. 혼자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식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엄청 많아요.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 고민을 한다고. 근데 그게 그 고민을 해서 사람들이 팔면은 음봉이 떨어지고, 그 고민을 하고 난 다음 사람들이 사면은 양봉이 나오는 거지.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맞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그 고민의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고 내가 베팅하고
빼고 추가 매수하고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인 거죠. 그렇죠? 한번 고민을 해봐요.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오늘 랩소디는 오늘까지 지금까지 진행을 일단 할 건데 나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발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요거 교육 부분이 제가 이제 뭐 추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 부분은 제가 교육 유튜브를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죠. 주림 톡톡톡. 이름 바꿀 겁니다. 이름 바꿀 건데 이름을 바꾸긴 할 건데 여기에 제가 영상들을 계속 담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좋아요 150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제가 체크를 할 거야. 내 눈에는 다 보여. 관심법을 맞아 안 보여. 누가 눌렀는지 죄송합니다. 헛소리해서 어쨌든 밤에 좋은 꿈들 꾸시고 저는 여기서 일단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또 내일 오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 제가 요즘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한국경제TV 방송에서 또 라이브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세요. 알겠다. 체크. 매일 월화수목금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또 라이브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늘 장 못 사지 또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여러분들의 계좌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빌면서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